요르단전을 앞두고 정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요르단의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경기 전 인터뷰. 그 인터뷰를 하루 전에 했는데 요르단 기자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에 부패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홍명보 감독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요르단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요르단을 만나기 때문에 요르단 축구에 대해서 찾아보잖아요.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알타마이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나이마가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요르단의 감독은 언제 부임했는지, 전 감독은 왜 사임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르단의 기자들도 검색을 하다가 한국 축구에 부패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다가 질문한 거죠. 현재 요르단의 기자들이 20명 정도 취재를 왔다고 해요. 홍명보 감독에게 특히나 요르단의 국영방송 기자입니다. 국영방송 기자가 한국 축구에 부패가 있다는데 홍명보 감독의 입장을 말해줄 수 있냐라고 질문한 거죠.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의 선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말하는 거였는데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까 부패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어떤 건지 모르니까 비리가 있는 건가? 뭔가 부패한 것이 있어서 이제 감독 선임이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한 거죠. 보통은 상대 감독에게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는데 요르단 기자가 한국 축구에 부패한 일이 있다는데 그 부패한 일이 당신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홍명보 감독이 경기 외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들은 선수들이고 나는 감독으로서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이후에 요르단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 취재진에게 축구와 관련 없는 질문이 나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요르단 축구협회가 사과를 한 건 당연한 일이죠. 협회 간의 관계도 있으니까요. 상대 나라의 감독에게 당신 부패한 감독이라면 당신 비리로 선임된 감독인 거 아니냐 이런 공격적인 발언은 보통 하지 않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요르단 기자들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좀 흔들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인스타그램에도 한 요르단의 방송 해설자가 유튜브에서 한국을 찾아보다가 우리 영상을 발견했나 봐요. DM이 길게 왔습니다. 요르단의 해설자가 한국 축구의 감독 선임 문제가 있다던데 그 감독이 실력이 있는 감독 맞는 거냐? 그 감독이 과연 팀을 잘 이끌 수 있는 감독이냐? 한국 축구가 뒤숭숭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르단도 당연히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없으니까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지금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 축구협회가 피파에서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파의 공문이 어떻게 그 피파가 한국 국회에서 축구협회의 회장인 정몽규를 소환하고 감독인 홍명보를 소환해서 이런 현안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국제적으로도 한국 축구협회가 매우 부끄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기 외적인 부분이고 중요한 건 선수들이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몽규 회장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우리 여러 매체들과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축구협회와 대표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원정 경기를 갔는데 요르단의 기자들이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당연히 이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전도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돈 내고 가서 야유하고 싶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 돈을 내고 응원하러 갔지만 이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야유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야유를 하는 일이 당연히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선수가 먼저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야유를 할 일이 없어요. 팬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에 야유를 해야 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에 야유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야유가 중간에 나와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요 선수들이 다 했었죠. 김민재 선수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손흥민, 이강인 선수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경기 중에 야유를 받는 게 썩 유쾌하지 않다. 응원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선수들도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얼마나 우리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우리 축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안 좋은 이슈만 생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이라크와의 홈 경기 때도 당연히 팬분들이 정몽규 회장이 스크린에 나오면 야유할 거고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선수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잡음이 생기면 홍명보 감독을 바라보는 선수들의 마음가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홍명보 감독은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따른다. 이런 이유로 선임이 된 거잖아요. 이런 잡음들을 선수들도 볼 텐데 홍명보 감독이 국정감사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내 선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며 약간 느슨하게 일관하고 있고 차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선수들도 당연히 이거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리더십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단지 홍명보 감독의 선임 논란만 놓고 봐도 정몽규 회장이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게 홍명보 감독의 본인의 선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책임은 축구협회에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축구협회가 잘못된 절차를 밟은 거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결국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과 좋은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축구협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고 홍명보 감독은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요르단의 기자들이 공격을 했지만 우리도 이제는 높은 기준과 엄격한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들한테도 못할 짓인 게 경기를 보면서 한 번만 걸려라.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보면서 한 번만 실수해서 골 먹혀라. 무승부만 해봐. 내가 욕을 해줄게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실 축구라는 게 우리가 즐겁게 보고 응원하면서 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한다는 것 자체가 축구협회가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르단의 기자들이 2008년 이후 한국이 월드컵 예선에서 한 번도 요르단을 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깔린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너네 생각보다 이제 별거 아니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심지어 팩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8년 이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9월 5일에 친선 경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청용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승리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요르단을 만난 건 친선 경기 1번, 그리고 지난 아시안컵에서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2008년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한 번도 요르단을 이긴 적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애초에 만난 적도 없고요. 요르단과의 최근 전적을 봐도 아시안컵에서 한 번 비기고 한 번 졌으니까 요르단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의 경기에서 한국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결국 클린스만 때잖아요. 클린스만 때가 사실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이건 하나의 문제거든요.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때도 이번에 감사 중간 발표할 때 나왔지만 정몽규 회장이 직접 클린스만을 면접했고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을 직접 면접한 사람이 아니었죠. 목록만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의 선택으로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클린스만이 선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장이라는 이유로 클린스만을 만나서 본인의 축구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클린스만을 선택했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없는 과정에서 클린스만이 선임되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팀을 잘 이끌지 못했고 아시안컵에서도 불안불안한 경기력으로 대회에 나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꾸역꾸역 승리하며 좀비 같은 경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요르단전에서 패배하면서 탈락했고 심지어 조별 예선에서도 요르단을 제대로 이기지 못했죠. 경기력도 사실 우리가 좋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조별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요르단도 지난번 아시안컵에서 2번 해보니까 해볼만하다라고 느낀 거죠. 그리고 아시안컵이 끝난 이후 우리의 행보가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질했는데 경질한 이후에 감독을 못 정해서 3월, 6월 쭉 그냥 감독이 없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홍명보 감독을 주먹구구식으로 선임하고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클린스만 감독 때부터 지금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요르단 기자들이 2008년 이후에 우리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은 한국 축구를 만만하게 보는 질문을 하는 것 또한 정몽규 회장 및 축구협회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제 다른 축구협회나 다른 나라들 보면 강팀인데 만만해 보이는 팀들이 있잖아요. 감독 문제도 있고 이러면 해볼 만하다 이러죠.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하니까 똑같은 겁니다. 요르단도 한국 축구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감독도 잘못 선임되었고 뭔가 불안하니까 해볼 만하다 이런 거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좀 만만한데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 요르단 기자들한테 굴욕적인 질문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굴욕적인 질문 이전에 상대 국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데 그런 무례한 질문을 받는 상태까지 왔다는 게 한국 축구의 안 좋은 것들을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정몽규 회장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걸 기자회견에서도 알 수 있고 홍명보 감독이 요르단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요르단도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에서도 졌었고 그래서 요르단 선수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월드컵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무난한 답변을 했어요. 한국 축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라는 큰 팀에서 레전드인 선수고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이에요. 이는 아시아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뛰어난 킥 능력을 가진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보면 누가 봐도 돋보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미래의 유럽 축구의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선수입니다. 요르단의 최고의 스타 알타마이는 몽펠리에의 에이스인데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 차이가 엄청 크죠. 이재성도 마인츠의 핵심으로 몇 년간 에이스 역할을 했고 황인범은 페예노르트라는 정말 유서 깊은 팀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현석도 마인츠로 건너가자마자 주전 자리를 차지했어요. 배준호, 엄지성, 서령우 등 훌륭한 선수들이 많고 오영규, 이영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말도 안 됩니다. 이 굴욕적인 일이 발생하기 힘든데 우리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그 어렵고 굴욕적인 길을 이 황금 세대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축구협회 회장이 2선 이상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기여, 두 번째는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 회장의 국제적인 지위, 그리고 세 번째는 회장이 있을 때 명백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연임 허가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누가 봐도 회장 때문에 명백하게 한국 축구가 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양심이 있다면 사선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회장이 있을 때 명백하게 성과를 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이 회장 때문에 우리 한국 축구가 황금 세대임에도 최악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아시아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스쿼드가 좋고 최고의 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은 해볼 만한 팀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요르단 기자들의 질문이 더 기분 나쁜 겁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